일론 머스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광기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 그 광기 속에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법칙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일론 머스크의 위대한 결정 50가지라는 책을 바탕으로 그 비밀스러운 패턴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기차, 민간 우주선, 하늘에서 쏘는 위성 인터넷. 처음엔 다들 에이, 저게 되겠어? 하고 비웃었던 아이디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머스크에 미친 것 같던 그 결정들이 어느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과연 그 결정들이 정말 그냥 미친 걸까? 아니면 겉보기엔 혼돈 같아도 그 뒤에는 일관되고 심지어 반복 가능한 어떤 특별한 의사결정 방식이 있는 건 아닐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역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너무 이르다, 저건 너무 위험해 라고 말하는데 결국엔 그게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이 엄청난 격차,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에서는 그 답이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결정하는 방식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가 성공했다는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구체적인 의사결정의 틀, 그 프레임워크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게 진짜 재밌어요.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분석하라.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랑은 순서가 완전히 정반대죠. 바로 이 속도를 전략적으로 쓰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정보가 부족하면 불안하니까 결정을 미루잖아요. 그런데 머스크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는 그 시간 자체가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엄청난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연 비용이라고 부르죠. 안전을 추구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발상,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원칙을 아주 잘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바로 스탠포드 박사과정 이야기입니다. 1995년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머스크는 단 이틀 만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학계의 안정적이고 느린 호흡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의 속도, 이 둘 사이에서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장의 속도를 선택한 겁니다. 그때 지도교수가 이렇게 말렸다고 해요. 이러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어려울 걸세? 그러자 머스크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바로 그래서 지금 떠나야 합니다. 와, 이 대화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전진하는 속도를 늦춘다고 본 거예요. 아예 퇴로를 차단해서 오직 앞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거죠. 네, 방금 말씀드린 스탠퍼드 이야기에서 바로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바로 퇴로 없이 항복 없이. 일부러 항복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자신과 팀 전체를 100% 몰입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가장 극적인 사례는 역시 스페이스X의 초창기 시절입니다. 정말 영화 같았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번의 발사가 연달아 실패하면서 회사는 말 그대로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돈은 다 떨어졌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젠 정말 끝났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이 머스크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발사. 자금은 딱 한 번 쏠 돈만 남아 있습니다. 기술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정말 기회는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자금 지원도 다음 기회도 없는 그야말로 벼랑 끝이었죠. 그리고 기적처럼 네 번째 발사가 성공합니다.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서 머스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아, 성공이라는 건 단순히 운이나 확률의 문제가 아니구나. 실패를 견디고 또 견뎌내서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인내의 문제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머스크 철학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최적화가 아닌 재정의하라입니다. 기존의 규칙 안에서 조금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아예 문제의 판 자체를 새로 짜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존 로켓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최적화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질문 자체를 바꿔버리죠. 우주로 가는 비용 구조 자체를 통째로 바꿀 순 없을까? 이렇게 문제를 재정의하는 겁니다. 접근법의 스케일 자체가 다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제1 원리 사고입니다. 러시아에 로켓을 사러 갔다가 협상이 깨지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직접 로켓의 원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알루미늄, 탄소 섬유 같은 원자재 값을 다 더해보니 웬걸 최종 가격에 정말 몇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비효율적인 중간 과정에서 붙은 거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아, 이거 사서 쓸 게 아니구나. 우리가 직접 만들자. 이 문제 재정의라는 원칙은 스페이스X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사업을 관통해요. 테슬라 전기차를 보세요. 그냥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차가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난 차로 아예 판을 재정의했죠. 스타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이 안 되는 곳에 기지국을 하나씩 늘리는 대신 그냥 위성으로 지구 전체를 덮어버리자는 식으로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원칙들을 한번 모아볼까요? 이걸 합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바로 머스크가 미래를 그리는 설계도, 그 청사진을 해독해볼 시간입니다. 머스크의 의사결정 방식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속하게 행동하라. 불완전한 정보라도 일단 결정해서 시간 우위를 점하는 거죠. 둘째, 완전히 몰입하라. 퇴로를 없애서 100%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게임의 판을 재정의하라. 기존의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판을 짜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그의 모든 결정을 꿰뚫는 핵심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분석의 목표는 우리 모두 머스크처럼 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의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너무나 위험하죠. 대신 그의 결정들을 하나의 렌즈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렌즈를 통해 앞으로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또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훈련을 하는 것.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결국 그의 결정들은요,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결정들이 바로 우리가 곧 서게 될 세상의 새로운 구조, 새로운 규칙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호라는 거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는 이미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진짜 질문은 이것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그가 만들어가는 이 급진적인 변화의 속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